됐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시험 질문 테스트 질문? 이따가요. 자, 교재 좀 피세요. 그 교재 저기 41페이지 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다가 섭된 것 같은데 오늘 먼저 이제 진도 먼저 가져 나가고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얘기는요. 삼각함수 제일 처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닮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해줄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상과 그 다음에 이제 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에 대해서는 각의 크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각의 크기를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육식분법이 있고요, 그다음 호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각함수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요, 생각이 바로 이제 닮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 난 김에 얘기하죠.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보니까 거기 이제 테스트의 2번인가요? 조금 전에 봤던 문제입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거기 이제 정삼각형이군요.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각자 문제를 어떻게 풀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여기 내접하는 또 이제 정사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놓고 이제 세타 해놓고 나서 오른쪽을 보니까 결국 질문이 뭐예요? 이 세타 찾으라는 거예요. 세타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뭐 이제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4 세타. 그럼 이제 공식은 잠깐만 차지해두고요. 지금부터 이제 세타를 좀 찾아볼게요. 이 세타는 이게 각이에요. 각은 뭐라고요? 이제 닮음이에요. 닮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닮았다라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정삼각형이 정사각형이 내접하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이쪽 길이를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쪽 길이 얼마게요?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니까 1대 루트 3. 여기 루트 3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3이에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대칭성에서 여기가 1이에요.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1 더하기 루트 3분의 루트 3. 그리고 이제 금방 나와요. 세타 그냥 나왔어요. 닮음이에요. 오늘도 이제 다른 반에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물론 이제 파트는 좀 다르지만 어차피 이제 기하에 대한 얘기는 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절반은 각, 절반은 길인데 그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각이 닮음이에요. 핵심적인 게. 그래서 닮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를 좀 들어갑니다. 42페이지를 볼게요. 지난 시간 이어서 거기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각에 대해서 시점에 있다는 두 개의 관직선을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의 크기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호도법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채꼴의 이제 호의 넓이, 호의 길이와 넓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도 요 이제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가 이제 85번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 중에 넓이가 가장 큰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서 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인 경우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고요? 네, 2라디안이라고요. 2라디안. 됐죠? 됐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뭐 계산도 간단하거든요. 그 학교 시험이나 내신을 앞두고는 그냥 암기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기 그 넓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이 둘레의 길이가 이번에는 뭐예요? 가장 작은 경우. 가장 작은 경우 얘기하면 역시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죠? 거꾸로. 넓이가 일정한, 그러니까 부채꼴인데, 부채꼴의 넓이가 일정한 상황에서 둘레의 길이가 가장 작았으면 좋겠다. 그때의 여기 중심각의 크기는 역시 2라디안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정도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문제 푸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했던 내용 보니까, 이제 동경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번에 각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일 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니까, 잠깐만 확인할게요.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있는데 알파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고요. 베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예를 들어서 x축에 대해서 이제 대칭되어 있을 때 과연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은 무슨 관계가 있게 되느냐? 간단하죠. 여기가 x축인데
X축에 대해서 지금 알파라는 각의 동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베타라고 하는 각의 동경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X축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거지. 물론 방향까지 생각하면 이쪽은 양수고 이쪽은 음수예요. 그랬을 때 이 알파하고 베타는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냥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알파라는 각을, 알파와 베타를 더하겠습니까? 빼겠습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건, 이 알파, 베타는요, 기하학적인 사익각이 아니라 해석학적인 좌표평면에서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알파는 양수고요, 베타는 음수예요. 일단 명확히 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을 C초선으로 삼아서,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0이 나오지만 두 개를 뺐을 때는요, 이게 그 알파와 베타의 사이각은요, 이게 오히려 플러스 값으로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따라서 두 개 더하면 0인데 그 다음에 뭐예요? 2n 파이, 정수의 2파이의 정수 100. 그냥 몇 바퀴 돌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이번에는 반대다. 반대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알파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베타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이 이와 같이 이제 방향이 반대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요 반응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할까 뺄까 생각하는데 뭡니까? 그냥 빼는 거죠. 이거 베타에서 알파 빼다, 알파에서 베타가 똑같은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뺐다라고 하면 파이만큼 생각날 텐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것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혹시 이 동경이 일치한다, 동경이 반대다, 뭐 동경이 X축 대칭이다, 동경이 Y축 대칭이다, 동경이 Y 이퀄 X의 대칭이다, 동경이 Y 이퀄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뭐 그때 둘 중에 하나 해보시면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살짝 바꾸면서 하시면 되니까 혹시라도 틀리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44페이지. 예. 그 44페이지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제 단위원을 위해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특수각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 1,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사인 150도 2분의 1, 사인 180도 0, 사인 270도 마이너스 1, 사인 300도 마이너스 루트 3, 사인 330도 마이너스 1분의 1. 그래서 사인 값은 높낮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값은 오른쪽 왼쪽이에요. X좌표. 그 다음에 탄젠트 값은 Y 이퀄 X가 있어서 이렇게 스크린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삼각함수의 성질인데 기본적으로 수의 범위는요. 사인과 코사인은 아시다시피 절대값이 1보다 작고요. 그다음에 탄젠트는 이미 실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탄젠트 세타는 이제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식에서 그 양변에다가 만약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나눠주시게 되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뀌고요. 이게 뭘로 바뀌냐면 1로 바뀌고요. 이쪽이 뭘로 바뀌냐면 그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칸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번 상황은 세계전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슷하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만약에 나누기 그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요. 이쪽이 1로 바뀌고요. 이쪽이 뭘로 바뀌어요? 네, 코탄젠트 제곱 세타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코시칸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뀝니다. 저게 아마 이제 보충 프린트인지 숙제 프린트인지 뭐 이거 사용하는 문제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이거 교과서 바뀐대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세요. 뭐 별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하시다 보면 그 삼각함수 쪽에서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는 이런 방식을 생각보다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 푸실 때 그 정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기타 등등 쭉 선생님 수업 시간에 좀 빨리 얘기했지만 뭐 이제 주기라든지 대칭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삼각함수의 방정식인데 사인 x 이퀄 a에 대해서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예제 하나 정도만 들죠 뭐. 이제 sin x 이퀄 2분의 1 이제 어떻게 풀 거냐?
통상 이런 걸 풀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그래프. 아마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다고요? 예, 단위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단위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렇게 C축선으로 삼은 상태에서 사인 값이 이게 이제 단위원인데, 사인 값이 얼마였으면 좋겠다? 2분의 1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렇게 되는 각이 30도, 그 다음에 150도,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보는 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보는데, 공부하실 때는 이제 두 가지 다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sin x 이퀄 2분의 1을 만족하는 모든 x 값을 찾고 싶다 이거죠. 이제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공식이 뭐냐면 x 이퀄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n승에다 알파 뭐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알파를 보통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특수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x가 어떻게 되냐면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n승에다가 그 sin x 이퀄 2분의 1을 만족하는 거 그냥 특수에 하나만 딱 써요. 30도. 그러고 나서 이제 n을 점수로 돌려버리면 다 되는데, 솔직히 이제 별건 아니죠. n 값이 짝수면 더하고 n 값이 홀수면 빼라 그 얘기야. 그냥 한두 개 생각해보면 뭐 가벼운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일반인데 그냥 실전에서는 그렇게 쓸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알아만 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91번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질문한 것 같은데 91번. 어디 좀 봅시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칠판 지워도 되겠죠? 자, 91번 좀 볼까요? 그림과 같이 OB를 반지름으로 하는 사분원의 호 CB를 5등분하여 C하고 B를 5등분했어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5등분한 거예요. 호의 길이를.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의 공점을 P1, P2, 땡땡땡 이거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랬을 때 P1에서 Q1의 제곱, P2에서 Q2의 제곱, 이게 3이다. 그리고 OB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네요. 자, 91번. 어쨌든 저기 여러분 친구 중에 한 명이 물어봤기 때문에 같이 좀 확인합시다. 여기가 이제 4분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를 몇 등분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그 얘기 뭐냐면 이렇게 한 게 요각이 몇 도예요? 90도 마이너스 5예요. 요각이 90도 마이너스 뭐 또 5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등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수선 내리고 내렸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뭐냐면 P1, Q1, P2, Q2 그러네요.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에요. 그죠? P1, Q1, P2, Q2, P3, Q3, 그 다음에 P4, Q4.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은 뭐냐면 얘네들의 제곱의 합이 얼마가 됐다? 네, 3이 됐다 이런 얘기죠. 제곱의 합이 3이 됐을 때 뭘 구하라? 이제 OB의 길이를 구하라. 뭐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제 기하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 이게 기계 아니면 각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표현을 좀 해보는데, 쌤은 별 볼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저기 뭐야, 동글, 여기 세타라고 하면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세타라는 값은 얼마냐면, 2분의 파이라고 하는 90도를 5등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놓고 이제 세타는 10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세타 5개 더하면 몇 도예요? 5세타가 얼마냐면은 90도예요. 참고로 90도고. 그러면 이제 P1의 제곱이 여기인데, 여기가 세타라는 얘기는 여기가 몇 세타라는 얘기예요? 여기 4세타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4세타니까 여기 4세타 해야 되는데 요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결국 이 P편의 제곱이에요. OB의 제곱이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2세타고요. 그러면 여기가 3세타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가 3세타고 여기가 2세타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한 거예요. 또 반지름의 제곱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됐다고요? 이제 3이 됐다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깁시다. 저런 거니까 그렇게 뭐 혹시 그냥 질문하려고 한 건 아니죠. 뭐라도 질문해 보려고 뭐 그러신 건 아니시길 바래요.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페이지, 47페이지 이제 쭉 문제 푸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96번 잠깐만 볼게요. 96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나가는 길에 잠깐 이런 지식적인 거 조금만 좀 확인하려고요.
96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차가 2일 때 모든 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분의 차이가 2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2라는 얘기인데 통상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그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그래서 통상 그 근과 계수의 관계 쓰시면 됩니다. 뭐 여기까지 이상 없죠? 그런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 이제 막바로 쓸 수도 있죠? 어떻게 써요? A의 절대값분의 루트 판별식 T 이렇게 쓰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고교 과정에서는 실수일 때가 성립하니까 판별식 T가 여기다 크거나 같을 때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쓰셔도 되고요. 이거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소하지만 선생님 저는 뭐 이런 거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참고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필요하면 그냥 쓰세요. 안 쓰셔도 되고. 자, 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거기 이제 98번 이것도 이제 푸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언급만 좀 해드리려고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양의 실근이 있다. 그럴 조건이 뭐냐? 보통 이제 그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양의 실근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쓰죠. 이제 첫 번째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이제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의 합이 0보다 크다. 양의 실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분의 곱이 이제 0보다 크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논리의 순서가 좀 중요해요. 가정별로 P면 Q이다. 양의 실근을 가지면 실근을 갖고 그 다음에 두 수의 합도 양수이고 두 수의 곱도 양수예요. 그런데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혹시 당연히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P면 Q인데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양의 실근을 갖느냐 원칙적으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필충 조건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실수라는 얘기고 두 실수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뿔뿔 마마인데 더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뿔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필충 조건이라는 거. 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100번은 내신 기출입니다. 이쪽 동네인데 중등부 아니면 중상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림과 같이 이제 단위원이 있고요. 이제 점 P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격 크기를 세트라고 하겠다. 이제 보기 좀 옳은 곳을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번호도 딱 100번이네. 100번. 여기가 이게 이제 직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풀었던 문제 중에 요거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한테 내신 대비해 줄 때 이 문제를 풀어줬더니 하도 틀려가지고 생각보다는 좀 많이 틀려서 잠깐만 이거 좀 킬게요. 혹시 이따 추면 얘기하시고 요각이 세타입니다. 그죠? 요 세타에 대해서 우리 요거 지금 어디까지나 단위원이에요. 이렇게 단위원을 해놓고 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습니다. 솔직히 디귿이 문제죠. 아까도 체크할 때 보니까 일단 이제 기역, 니은 가볍게 먼저 좀 시작을 합시다. 이제 기역번은 뭐냐면 코사인 가로 열고 사인 이게 자꾸 이거 빨간색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 코사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가로 닫고 작다 코사인 세타요. 이런 거 비교하실 때는 여기 이제 공통적인 게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띄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사인 세타하고 세타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부등식이니까 사인 세타가 큽니까 세타가 큽니까? 지금 사인 세타는 여기가 사인 세타고 세타는 여기가 호의 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돼요. 세타는 지금 얘가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디다 때리는 거야? 지금 코사인이라는 함수에다가 때려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는 잠깐만 보시면 이거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래도 2분의 8보다 작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코사인이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죠? 네, 이거 감수 함수예요. 0부터 2분의 8 사이에서. 0부터 2분의 8 사이에서. 코사인은 0부터 8 사이에서 솔직히 이제 감수죠? 그 중에 일부. 이제 0부터 2분의 8 사이에서 코사인이 감수 함수이기 때문에 부동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기억점을 틀렸습니다. 지금 뭐 이용한 거냐면 같은 거 떼내고 증가냐 감소냐 그거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거 지웁니다. 됐나요? 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거는 뭘 묻고 있냐면요. 거기 보시면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크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코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이쪽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코사인 세타라고 이 길이. 그러면 이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고 이 길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겠죠. 아무리 봐도 얘보다는 얘가 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기하학적 분만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디귿이란 말이죠. 그 디귿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사인 세타 크다 루트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코사인 세타는 이건지 알겠는데 과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거기다가 이제 루트까지 들어간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뭐냐 그러면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잘하면 보여요. 근데 이제 보이는 거는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고, 만약에 이걸 찾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재해석. 그러니까 이 새끼를 자꾸 여기서 보려고 하지 말고 또 표충 조건화에서 조금 바꿉시다. 왜? 뭐 있어? 둘 다 그 양수예요, 그죠? 둘 다 뿔뿔이니까 제곱합시다. 근호 없애려고 그런 거야. 왜? 그 평면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고 선을 밟아도 죽는다. 죽지 않는 방법은 동그라미 치워라. 얘기했죠? 얘기 안 했으면 한 걸로 하고. 깨달음을 위한 질문. 야, 수학이 철학이에요. 똑같아요. 어려운 거 지우면 돼요.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치워형 아닙니까? 뭔가 이제 건드리기 힘든 거. 그런 걸 근혹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것도 루트 이런 얘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제곱해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작다. 2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좀 보일걸? 왜냐면 이게 코사인 제곱이 뭐냐면 1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세타 맞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면, 그러면 과감하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지워도 되죠? 어차피 이제 양수니까,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뭐랑 같은 거냐면 1 더하기 사인 세타가 같다인데, 이거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지금 세타가 얘가지면 참이란 말이에요. 일단 확인하시고 뭐 이거 수식 뭐 써봐야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일종의 재해석인데, 선생님 이거 알려드릴까요? 이제 오른쪽에 뭔지 이게 이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기하로 보잖아요. 기하. 그럼 이걸 길이로 봤으면 얘도 길이로 가야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길이에서 루트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숫자는 아시죠?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거 비교해야 되니까 도나마나 이런 거지. 여기가 이제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 뭐게? 여기는 1이고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쪽 길인데, 요 길이가 뭐냐면 제곱 해볼까요? 제곱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제곱하시고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시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게 요 길이에요. 요 길이가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저기 1에다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하니까 더하기 2로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인데 그게 이거거든요. 선생님 장난 좀 쳐볼까? 얘보다는 뭐가 커요? 요것도 성립하겠죠? 이번에는 요거가 저기 요 길인데 여기 호의 길이가 2분의 8만 세타니까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이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거 쓰셔야 됩니까? 그럼 마저 쓰시고. 자, 됐죠? 여기 또 이제 마저 또 확인을 할게요. 이제 뭐냐면, 만약에 문제에서 이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가로 닫고 작다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만약에 이거를 확인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게 일종의 문제 해결력인데, 저기 재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해석 입장에서 보면 여기 근으로 없애려면 양변을 뭐 해야 됩니까?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급해 보이는 게 있거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제곱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파라고 합시다. 이게 똑같은 재해석인데, 아까는 제곱을 했어요. 근으로 없애려고. 근데 얘보다 좀 더 미움받는 게 얘야.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게.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알파라고 하면 오른쪽이 뭐냐면요. 알파고요. 왼쪽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게 코사인 알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루트에다가 이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제곱하는 거예요. 이 가로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작다? 잠깐만. 제곱하는 것도 이것도 좀 그렇다. 여기 이게 각이니까 이거 웬만하면 이거 찾아야 되겠는데? 근데 찾기가 만만하지 않네? 여기가, 에이씨, 어쩔 수 없네. 양변 제곱해서 찾아야죠. 찾긴 찾는데, 이게 각을 제곱하는 건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하셨나요? 이때 이제 미적분하면 무리한데. 이게 뭐야? 2배 사인 제곱 20분의 알파거든? 와, 드디어 미적분까지 나왔다? 그 앞에다 2가 있고 루트가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2 나오고 사인 나오고 2분의 알파 나오고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응? 알파? 이 꺼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느냐거든? 이렇게 되죠?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느끼죠? 아, 우리 열심히 미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2배각 공식이죠? 뭐 2배가 됐던 감각이 됐던 어떤 교과서는 뭐 2배각 공식이 뭐 교과서 가정이 아니니까 쓰면 안 되고 또 이래.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약간 웃겨요. 왜 당연한 걸 왜 자꾸 안 쓰라 그래? 계산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살짝 미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 좀 느끼시고 자, 101번으로 넘어갑시다. 101번에 이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뭐 질문 잘 하셨어요. 어차피 이제 질문을 안 해도 풀어줄 예정이었어요. 이거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안타깝네요. 지금 눈물에 빨간 줄이 잡고 있어요. 자, 거기 어디 뭐 깨끗하고 아직 아픈 맛을 못 본 모양이네. 여기 이 친구 부럽네, 그죠? 자, 이게 이제 배점이 12점이에요.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 아마 반포고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이 문제 틀리면 이제 등급은 2등급, 3등급. 하여간 2등급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무지막지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12점씩이나 주니? 최대한 집중해서 풀라는 얘기겠죠. 12점씩이나 줬다는 거는. 자, 거기 이제 101번 좀 봅니다. 10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배의 sin x. 그죠?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x. 5배의 sin x 더하기 코사인 x. 이꼴 루트 3.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 n sin x 마이너스 오늘 비가 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약한 분길 이거 더하기 코사인 x가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다 2다.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 n을 모두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일단 문제 뜻은 뭐 이런 거예요. 그 저기 간단히 생각해 보면 n 값이 5일 때 돼요 안 돼요? 여기 그 n에다가 5를 대입하시면 딱 요식이니까 이쪽이 이제 루트 3인데 여기가 2니까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5 같은 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걸 지금부터 이제 푸시는데 먼저 이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x 값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족하는 x 값. 이게 일종의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있을 거예요. 그 x에 대하여 그러면 sin x, cosine x 뭐 이런 것들이 다 상수가 될 거고 그 x에 대하여 만족하는 n을 찾아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만족하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 내에서는 x가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x가 있다. 그럼 그거를 이쪽에서 보면 이게 조건이고 지름인데 이쪽에서 보면 x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상수인 거죠, 숫자. 그러면 이제 n은 뭐예요? 이 n이 이제 소위 말해서 미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n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 n에 대한 부등식, 조건 부등식.
거기다가 이제 자연수라는 조건까지 있으니까 n이 자연수에서 움직일 때 자연수 중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을 다 찾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일단 상황 파악은 되셨고,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쪽에서 너무나 많이 쓰는 건데, 분자 분모에다 나누는 게 뭐예요? 코사인 x래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5배의 탄젠트 x 마이너스 1이고요. 5배의 탄젠트 x 플러스 1이고요. 이꼴 루트 3이에요. 그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참 사소한 것 같은데, 이거 언젠가 문제가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사인 x로 나눠주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 코사인 x가 0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코사인 x가 0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이 코사인 x가 0이면요. 모순이에요. 그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제 갑자기 어느 날 문제점이 들어가요. 생각났을 때 얘기하는데, 코사인 세타 이꼴, 탄젠트 세타 이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맞죠? 근데 코탄젠트 세타가 뭐냐 그러면 정석책에 보면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나?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잘 보시면? 틀리죠? 그죠? 수학은 태양만한 사실이 있어도 뭔지만한 관례가 있으니 문제가 태양은 뜬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탄젠트는 뭐예요? 굳이 쓰자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 건 이거는 모든 세타에 대해서 성립하지만 얘하고 얘가 역수는 아니에요. 세타가 뭐가 아니에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아니어야 돼요. 0, 2파이,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 아니어야 돼요. 언젠가 문제가 등장할 거야. 이런 거 신경 안 쓰다가 이제 틀리는 문제들이 언젠가 등장한다. 그런데 수학에서는 항상 선생님도 급하게 풀다 보면 가끔 그냥 막 하다가 넘어가는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0이 아니에요. 됐죠? 코사인 x.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순 계산하면 되거든? 여기 보시면 이제 탄젠트 x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젠트 x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5x 플러스 1, 나누기 5x 마이너스 1 루트 3. 이건 단순 계산이니까 x 값 한번 구해볼게요. 요거 넘어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5x 플러스 1 이꼴 5 루트 3x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그럼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 1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넘어와서 나눠주니까 5배의 가로 열고 루트 3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이꼴 라지 x. 계산 이상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데 이거 이제 유리화를 시키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하니까 2고요. 그 다음에 이거 띵띵 4에다가 2 루트 3이니까 결국은 5분의 2 더하기 루트 3 이제 이 정도 나오네요. 그냥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탄젠트 x가 5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나왔어요. 루트 3이 한치상도 1.7 정도 되고요. 1.7. 그러니까 대충 분사적으로 이게 1.7이니까 3.7인가요? 3.7 나누기 5, 그 정도 돼요. 3.7 곱하기 하면 한 7점이 대략 7.2 정도인가요? 0.7? 이 정도 되네요. 그죠? 됐죠? 그냥 대충 0.7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건 어차피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려면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자, 일단 분자 분모에다가 이제 역시 똑같이 코사인 x로 나눕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 탄젠트 x 플러스 1 그리고 n 탄젠트 x 마이너스 1 그거 하나 같다리. 혹시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게 분자 분모에 같은 값 나눈 거니까 그냥 똑같은 식이에요. 왼쪽이 똑같은 식이니까. 그리고 코사인 x가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 그지? 코사인 x가 0이면 이쪽 1인데 이쪽은 2니까 성립 안 하죠? 됐죠? 그래서 코사인 x는 0이 아닐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이제 탄젠트 x가 이 숫자인 거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이 숫자 그냥 여기다 때려놓고 푸시면 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 다음과 같이 푼다고. 우리 편의상 탄젠트 x를 그냥 어차피 탄젠트 x니까 그냥 하나의 라지 x를 쓸게요. 탄젠트 x를 라지 x라고 쓰면 n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거랑 같다. 이거를 이쪽에다 곱해준단 말이야. 2배의 가로 열고 nx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맞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이거를 지금 n에 대한 지금 라지 x가 쓰기를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게 지금 숫자잖아. 여기 라지 x잖아. 여기.
그러니까 요 라젝스라는 게 숫자니까 n에 대한 그 조건부터 푸는 거예요. 그럼 nx가 있고 2nx 있으니까 넘어가시면 nx고 작거나 같다 이게 마이너스 2 넘어가시면 3. 이상 없죠? 그러면 따라서 n은 이거 나눠주시면 3 나누기 x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3에다가 x가 뭐예요? 2 더하기 루트 3 나누기 5니까 곱하기 5 이렇게 돼. 근데 뭐 대충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계산하죠. 3호 15에다가 분자 부분에다가 2 마이너스 루트 3 곱해주면 여기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대충 근사적으로 얼마냐면 1.7이니까 0.3 정도 되는 거예요. 대충 계산하면 얼마냐면 4.5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4.5보다 n값이 작아야 되니까 n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풀고서 바다에서 12에 그럴 때 풀리는 거죠? 질문한 사람 그래서 질문한 거 아니니? 어디가 잘못됐니? 뭐? 그렇죠, 곱할 때. 이게 이제 부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이제 탄젠트스가 얼마라고요? 아까 0.72 이 정도 된다고. n값이 1이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n값이 1이면 n값이 2 이상일 때는 양수니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간 건 n이 2 이상일 때는 이 논리가 계속 통한다고. 따라서 이상상은 된다고. 그런데 n값이 1일 때는 부등호가 거꾸로 나눠져서 확인해 보시면 안 된다고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2번 질문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102번 질문한 사람 있지 않나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없으면 너무 맞지? 102번? 했더니 또 답이 이상하게 나온 거죠? 자, 102번 잠깐만 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내신 기출이에요. 2차 방정식의 도분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알파, 베타의 자체 길이 구하여라. 저기 일단은 그 알파, 베타 자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 베타 이 두 분, 그 자체. 일단은 고교 과정에서는 이 알파, 베타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수. 글쎄 뭐 저기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y 이꼴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과 직선 y 이꼴 x 플러스 1은 다른 얘기예요. y 이꼴 x 플러스 1은요 x와 y 사이의 관계인데 x가 1이면 y는 2, x가 2면 y가 3, x가 i면 y는 2 플러스 i. 원칙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에 관해서 이제 직선 y 이꼴 x 플러스 1은 뭐냐면요 x, y 바 y 이꼴 x 플러스 1 마저 쓰면 x, y는 실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라는 말은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직선이라는 말 때문에 x나 y는 뭐다? 실수라고 하는 얘기. 실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게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xy 좌표 평면상에 y 이꼴 x 플러스 1을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보면 이 모양이 직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증명은 못하고. 직선인 건 증명 못해요. 옛날에 별 얘기 다 했다. 직선인 거. 강사들하고 얘기하는데 강사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직선인 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그랬죠. 직선의 정의가 뭔가요? 직선 정의가 뭐니? 생각해보면 긴 세월 수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뻔히 아는 직선의 정의가 뭐냐고 그랬더니 만약에 정삼각형의 정의가 뭐냐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지 않나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렇게? 그럼 직선의 정의는 뭔가요? 직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끝. 이게 직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직선은요. 서로 다른 두 점이 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포함하는 뭔가가 있다. 그냥 그게 다야. 근데 그게 딱 하나 결정된다. 그게 다야.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결정공이라고 해요. 결정공. 직선을 결정하는 공리. 결론. 증명할 수 없어요. 뭐 정의가 있어야 증명을 하지. 어? understand? 뭐 그런 거예요. 다시. 그래서 XY 실수,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혹시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지금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뭐 저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1x제곱 더하기 y제곱 1.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갑자기 XY가 실수라는 조건을 써먹잖아. 그럼 막 얼핏 드는 게, XY 실수라는 조건도 안 했는데,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원이라고 알려줬어. 저 원이라는 말 때문에 XY가 실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개념상은 그렇게 되고,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 베타의 자취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가장 첫 번째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실수이어야 된다. 그래서 한 별씩부터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차피 한 별씩 1 더하기 사인 세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당연해. 그치? 일단은 항상 실수가 된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알파하고 베타의 자치니까 뭐냐면 두 분각의 관계에서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B 그러니까 1 더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고 맞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요 근각에서의 관계로부터 이제 실수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알파 베타는 당연히 실수이고 이제 알파하고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세타 있으니까 이제 세타를 없애면 되겠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코사인 제곱이 사인이니까 2분의 마이너스 이 코사인 제곱이 뭐냐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이건 뭐예요? 그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이니까 2분의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여기 사인 세타 대신에 이거 넘어가셔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1 이렇게 하실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 저기 알파 베타가 결과적으로 이해됐으니까 일단 이거 갑시다. 저기 2가 저쪽으로 가면 2 알파 베타 이걸 그 다음에 요 식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합시다. 앞에 거 뒤에 거 이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 그 다음에 세타 곱한 거 더하기 2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됐죠? 그리고 뒤에 빼기 1 그럼 얘하고 얘 지워지고 그리고 얘하고 얘도 지워지고 남는 게 뭐냐면 조심하실 게 이렇게 항상 지울 때는 더하고 빼서 지울 수도 있고 나눠서 지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0이에요. 혹시라도 일단 그런 거 항상 유념하세요. 이렇게 0이 되고 그럼 남는 게 뭐냐면은 요게 남아있고 요게 남아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베타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이걸 얼마예요? 뭐 여기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럼 이제 요걸 만족하는 걸 생각해보면 여기가 알파 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이제 베타 축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돼요? 2분의 1 2분의 1이고 요거는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잠깐만 계산이 많니? 그렇죠. 초등학교 잘 와야 되는 지구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여기가 1이죠. 미안.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바뀌니?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미안. 그래서 이제 그 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인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점인데 반지름이 여기 루트인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2니까 2 파이 r 그래가지고 자체의 길이는 2 루트 2 파이라고 했더니 이제 틀린단 말이야, 그지? 갑자기 이제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뭐 자꾸 잘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서 막 뒤통수 때리는 그런 느낌이 뭘 생각해야 돼요? 세타가 그냥 사라지진 않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사라지면서 변형을 남긴다. 너 정석에 있는 유명한 문구 아니니? 세타가 그냥 사라지고 세타를 누가 알아줘?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하지도 않니? 이 세타는 친구도 아니야. 원래 있었어. 그치? 알파 베타가 어때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응?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기 1 더하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니까 이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분의 합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건 괜찮은데 아니 저기 그래요. 이건 상관이 없나? 근데 이제 이쪽은 두 개 곱한 게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몇 사분면 저기 뭐야 알파 베타 곱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이제 여기하고 여기를 그려야지 1사분면 그리면 안 돼. 여기는 사라져야 돼. 여기는 가짜. 왜냐면 저거 여기 두 분의 곱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2사분면이랑 4사분면만 그려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요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저기 그리고 여기 이제 첫 번째 것도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가장 작을 때가 얼마냐면 0이고요. 가장 클 때가 아마 2인가? 저희 사인 세타가 2까지 나오죠? 그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쪽 영역이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부터 2까지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잘려요. 그래서 변형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필요한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많다 그랬어요.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칠판 지워도 되죠? 네, 지울게요. 여기 이제 50페이지에 보면 이제 103번부터 해서 쭉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삼각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개념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조금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x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얘기합시다. 우리가 이제 사인 x 그래프는 여기가 이제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y축이라고 합시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사인 x는 무슨 함수? 네, 기함수예요. 그리고 또한 주기함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그런데 사인 x를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그리고자 할 때는 보조적으로 뭘 그리시냐면 이렇게 y = x라는 걸 그리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항등함수를 그리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점 근방에서 사인 x를 어떻게 그려요? 네, 이렇게 접하게 그리세요. 그림이 좀 그러네.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가는 걸로. 이게 이제 사인 x 그래프죠. 그리고 사인 x는 보시다시피 주기가 2파이라서 0이고 파이고 참고로 이제 최대값은 2분의 파이일 때 1이라는 값을 갖는데 그래서 2분의 파이는 근사적으로 한 1.5 정도 되잖아요. 파이가 3.14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사인이고 물론 이거 이제 부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땡 했을 때 딱 나오는 거 여기를 이제 가로를 3등분하고 세로를 2등분하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6분의 파이고 여기 높이가 2분의 1인 거고 참고로 이제 이쪽에 해당되는 파이트 그러니까 3분의 파이 60도로 대입하면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이면 상당히 커요. 저기 루트 3이 1.7이니까 나누기 2하면 8.5거든? 거의 1에 근접한 값이야. 솔직히 8.5 정도. 이제 그 정도, 이런 이제 그림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인 x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제 더불어서, 만약에 그 탄젠트 x 그래프, 뭐 이제 코사인이 이동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탄젠트 x 그래프일 때는 다음과 같이 그립니다. 그 탄젠트 x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조금 자세하게 그린다라고 하면, 여기 뭘 그리냐면, y = 탄젠트 x를 이렇게, 탄젠트 x가 아니지. y = x라고 하는 항등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제 원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때요? 이번엔 이렇게 x보다 커요. x보다 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미꾸라지가 빗물을 타고 올라가서 용기를 승천하는 그런 게 올라가요. 이게 탄젠트예요. 그리고 여기 딱 정근선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고 이쪽에 딱 정근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에서 똑같이 이렇게 갔다 또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파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정근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시 탄젠트는 항상 이쪽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점 근방에서 하면 결국은 이렇게 원점 근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그 저기 뭐 sin x, x, 탄젠트 x 이렇게 되는 거지. x가 여기서 조금 클 때 sin x, x, 탄젠트 x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일단 그 예각일 때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세타라고 하는 놈의 탄젠트 값은 이렇게 돼요. 그런데 90도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은 이렇게 돼요. 글쎄? 다시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돼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돼요. 기하학적으로 확인되시죠?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여기가 만약에 y = k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참고로 여긴 정분선이니까 2분의 파이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뭘 하고 싶냐면 이렇게 그어가지고 y = k분의 1.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서로 지금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라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렇게 되는 각이 있을 텐데 이 각과 이 각은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두 개를 더하면 또 보시다시피 90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탄젠트 값과 탄젠트가 하나는 k인데 하나는 k분의 1이라는 얘기는 이 k가 나오는 각은 뭐예요? 1대 k, 바로 유각이고 k분의 1이 나오는 각은 바로 유각이니까 두 개 더하면 90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쪽에서 보게 되면 k분의 1을 자르면 얘하고 얘를 자르면 이 각이다 이 각과 90도다. 다시 말해서 이 센터에 4분의 파이가 있고 이 길이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역수와 관련된 그래프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이미 앞에서 했다고. 두 군데로 가야 되는데 이따가 선생님이 그 질문 보충까지 다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자꾸 경험을 좀 쌓으셔야 되는데 이게 지수함수일 경우에 기본적인 게 뭐였냐면 x좌표가 등차면 y좌표가 등비다라고 해서 x좌표가 등차면 y좌표가 등비라고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를 잘랐냐면 y = k하고 여기 뭐 잘랐어요? y = -k 이렇게 잘랐다고. 그랬을 때 나오는 값들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어떻다? 똑같다. x좌표 등차니까 y좌표 등비다.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기하게 하는 거. 지수함수 그래프는 그 역함수를 취하면 이와 같이 이제 로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뭐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이제 x좌표가 이렇게 잘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니? 여기 똑같다? 지난 시간 있었을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x좌표를 볼까 y좌표를 볼까 그런데 여기 이제 y좌표 보시면 이 관계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죠? 이따가 써볼 거예요. 이따가 그 문제 푸실 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역수일 때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조금만 하시고, 됐죠? 자, 그런데 탄젠트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하나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y = k분의 1이야. 여기는 k인데 이거는 이제 역수이면서 또 부호까지 달라요. 그럼 -k분의 1이면 이렇게 되는 각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생각해보면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겠죠. 왜냐하면 탄젠트는 기함수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k분의 1이 되는 각과 -k분의 1이 되는 각은 부호가 반대일 거란 말이야. understand? 그 결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제 원점에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을 텐데 요 길이는 뭐라고 하냐면 2분의 파에서 이렇게 반 요 길이랑 똑같다고. 이 세 개가 다 똑같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k가 되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k분의 1이 되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몇 도예요? 항상 90도예요. 이건 사이각이라서 90도. understand? 응? 보는 시야를 조금 키우셔야 되는데 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단위원이에요. 시초선 여기 그 알파 여기가 뭐예요? 탄젠트 알파. 여기서 휙
그리고 이제 직각, 요각을 베타. 여기 보실 건 알파, 항상 이게 C추선이기 때문에 알파는 양의 각이고 베타는 음의 각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이건 뭐예요? 요 높이가 뭐일 것 같아요? 탄젠트 베타. 그러니까 이제 베타가 음수니까 이거 자체는 음수인 거야. 그런데 이 탄젠트 알파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알파에 대한 기울기죠, 그죠? 이거에 대한. 탄젠트 베타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기울기죠. 그럼 잘 아시다시피 이게 수직이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얼마예요? 기울기의 부분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역수이면서 반대보다 이거야. 이 값이 K면 이 값이 뭐야? 마이너스 2라는 게 K.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응? 자, 그래서 지금 그 이해의 폭과 경험의 폭을 조금 넓히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출문제, 그 아까 숙제나 이런 거 푸실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그 받은 자료 다 검토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니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지금 이제 8시 다 돼가는데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